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대전, 충남, 세종의 단체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0년 세종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춘희 시장에게 묻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건대 도시공학과 최정우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새날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동연 총학생회장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해 2019년 세종시정 실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우선 지난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도 입지 또 규모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또 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반영돼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민자치,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로 10명의 읍면동장을 뽑았고, 또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시티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시로서는 가장 큰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것이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네. 유치가 확정이 됐고, 또 자율주행 규제자유 특구로도 지정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스마트 도시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세종시 하면 우리 대전 시민 그리고 충남도민들 생각했을 때 또 어떤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오는구나, 이런 어떤 경험적인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올해 좀 새로운 기관이 옮겨올 건다 이런 얘기는 따로 들리는 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확정적으로 네. 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화를 상징하는 자치분권 위원회라든지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들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여성가족부도 성격으로 보면은 서울에 남는 것보다는 우리 세종시로 내려와서 함께 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세종시와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쭉 이전이 돼 있는데, 그 후에 새로이 생긴 공공기관들이 주로 수도권에 생겼고, 네. 또 1차 이전이 완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이 그 후에 추진이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쭉 통계를 좀 뽑아보니까 한 35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판단이고요. 주로 혁신도시로 이전이 돼야 되겠지만 정부기관은 그래도 우리 세종시로 이전이 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춘희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수도권에 공공기관 350개 정도가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전시하고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힘차게 노력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세종시정에 대해서 다른 패널 세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겁니다. 최정훈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세종시가 네. 자리 잡은 지 이제 어느덧 10년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도시 건설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5생활권, 6생활권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일부 이제 착공도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어떤 여러 새로운 정책 방향 같은 것도 실현되고 있고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초기의 비판과는 달리 어느 정도 안착되었고, 전반적인 국정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종시 신설 문제라든가 광역 교통 문제, 그 다음에 기관 유치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계획보다 아쉬움들은 여전히 좀 남습니다. 네. 아마 시장님 비롯해서 많은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모두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네. 그 발전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또 아울러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5개 광고물에 대한 정비 관리 등등 도시 관리에 있어서는 기존의 신도시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다라는 아쉬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중교통 1등 도시 지향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불편하지 않는가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정리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왔죠. 이제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 지난해 세종시정에 대해서 수미 양가 중에서 좀 어떤 점수를 매겨줄 수 있습니까? 네, 학교 선생님도 교무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우선은 좀 이제 2019년도에 세종시에서 그 크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이제 10억 원이 반영된 부분은 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행정수도로 가는 그 제속도를 내는 데가 한편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데 너무 그 매몰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세종시의 어떤 동네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부분, 뭐 사회적인 부분, 환경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2020년도 새해 되자마자 사실은 조금씩 이제 뭐 불협화음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시는 이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인데요. 그 자치시를 통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본인의 자치력이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세종시의 시민으로서 효능감, 시민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과 제도적으로는 거의 뭐 많은 일들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는 시민 개개인들이 어떤 걸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 효능감 부분에서는 조금 거기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저희 평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쉽다 정도로 말씀하셨네요. 수미 양가 중에서 구체적인 점수는 말씀하셨는데, 자 대학생 대표죠. 김동현 학생은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가요?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의 부분은 나름 발전이 있다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일반 개인으로서 보았을 때 고용이 잘 되었는가 아니면은 어떤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뭐 일자리 분과 안에서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 내 청년 문화 활성화가 그렇게 크게 전략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신캠퍼스 정책으로도 좀 가야 한다고 저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이춘희 시장님 새해 인사 말씀 중에서 이제 올해도 열심히 달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2020년 올해 세종시장 방향 목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부 이런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시정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역시 뭐 올해도 역시 행정수도 완성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그 큰 과제들은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도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좀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세 분 패널 이제 말씀 중에 그런 그 거대 담론적인 거시적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이제 정작 불편해 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되는 뭐 프로그램이나 시설 부족하다는 문제, 또 고용이나 일자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불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이런 과제들 일상생활에서 뭐 작은 문제들인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지속된 문제면은 또 이 역시 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과제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감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행정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 또 시민 감동의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대중교통이라든지 문화예술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문제들에서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 되시기 전에 이제 건설교통부에 몸담고 계실 때 세종시 도시설계의 어떤 틀을 마련하셨고요. 세종시는 국내 도시 또는 다른 해외 도시와 다른 점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다.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좀 이렇게 쾌적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 모델을 추구하셨는데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 세종 시민 상당수가 이 좀 대중교통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좀 이걸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내 교통 문제하고 대전이나 청주 뭐 이런 외곽 교통 문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시내 교통 문제는 역시 출퇴근 시간에 좀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다소 좀 불가피한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 문제는 역시 시민들이 모두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올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투자를 뭐 많이 늘려왔는데 앞으로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도 더 많이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버스 노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거고요. 금년에는 특히 이제 BRT에 적합한 그 전기 굴절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지금 4대 도입했고 금년 말까지 이제 8대 추가로 해서 12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다음 주쯤에는 지금 실제 운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대전 방향, 청주 방향, 또 오송역 방향 이런 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 도시를 계획을 할 때 주로 수도권 인구가 유입돼서 그 안에서 내부 교통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전이나 청주 이쪽 교통량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도시건설청이나 국토부 쪽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주로 버스 교통에 의존하고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전 지하철을 뭐 세종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좀 제대로 좀 처리해 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서둘러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마침 이제 정부에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광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중천권 4개 시도하고도 광역교통망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정책은 어떻습니까? 뭐 세종시가 주변 도시와의 어떤 연계성, 어떤 대단위의 어떤 도시 광역 체계는 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종 시내에서의 어떤 대중교통, 뭐 도시 교통 흐름이 좀 많이 막힌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이제 그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대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학교 등교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시간대에는 뭐 5분 정도 늦게 나가게 되면 한 20-30분 정도를 이제 손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선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그 1시간대에 그렇게 차량들이 몰리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교통이 혼잡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실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대중교통 관련된 것들이 시에서도 그리고 진행되고 있고 저희 시민들도 그래서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좀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이런 그 행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다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성훈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세종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일부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중교통 문제가 이제 나타나니까 뭐 전기차 뭐 시범 도시인가요? 그리고 전기 굴절 버스까지 다양한 어떤 신기종의 교통수단까지 도입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신도시들은 네. 어느 신도시든 맨 처음에는 그 교통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초기에 인프라를 먼저 선투자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선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신도시에 왔는데 승용차를 충분하게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좋건 싫건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초기에 맞곤 합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세종시에서는 충분히 예견되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특화된 방안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BRT라는 시스템이 지하철이 만들어지는 10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선투자돼서 약간 저렴하긴 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브루크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은 전철이 이제 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램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BRT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비싼 버스를 투입해가지고 여러 대를 못 사는 이런 것보다는 많이 투입하면 많은 용량으로 나눌 수 있는 장점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BRT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환경적 측면에서 전기버스, 그다음에 어떤 출퇴근 시간대에 용량을 늘리기 위한 굴절버스, 그걸 합쳐놓으면 이제 전기 굴절버스가 되겠죠. 뭐 이런 방법, 그다음에 예전에 고민됐던 여러 신개념 어떤 그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같은 것들은 다양하게 검토되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결국은 시민들의 그 어떤 눈높이,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좀 바뀌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도 어떤 정책에 반영돼야 문제점이 좀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춘희 시장께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러한 주문의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수단, 비싼 버스를 사는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시간을 들이면서 버스의 고급화, BRT라는 게 버스가 아니라 BRT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고급화하는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기 굴절 버스의 경우에도 시안이나 이런 지역들에 가보면 중국의 시안입니다. 이미 전기차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세종시가 전기버스에 대한 시범, 환경 문제 해결, 이런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중교통 시범도시로서 우리가 대표적인 품격을 가진 대중교통의 도시가 된다라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자부심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실은 시운전을 운행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뭐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기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관 유치나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항상 예상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갈등 관계 부분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기쁨이나 환희 이 안에는 바깥의 다른 부분에서는 갈등되는 예상되는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정에서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플랜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그런 다음의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책이 좀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장께 이제 묻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세종시 하면 또 떠오르는 문제가 이제 상가 공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상가를 직접 꾸리신 분들도 사실 외지에서 들어가가지고 세종에 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가가 잘 안 되면 또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세종 상가 공실의 문제 좀 해법은 모색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이춘희 씨. 우선 아까 대중교통 문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전기 굴절 버스를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 전기 굴절 버스는 이제 기왕이 있는 차를 이렇게 선택해서 산 게 아니라 전기 굴절 버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시험 운행 기간 중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대부분 해결했고요. 또 전기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환경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배기가스 안 나오는 문제가 그 장점이 있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이제 전기버스는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전기버스가 발달돼 가는 과정에서 점차 해결되어 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 역시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문제도 저희가 문제를 충분하게 알고 있고 또 정부하고 우리 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상가 공실 문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공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공급을 제한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빈 상가를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좀 사회적 경제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빈 상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 빈 상가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또 좀 강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지원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 이제 지역화폐 이름을 여민전이라고 붙였는데요. 지역화폐도 발행을 하고 또 지금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신도시의 그 골목 상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은 좀 조직적으로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지원 프로그램들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종시의 부동산 정책이 물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런 뭐 상가 공실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또 정책적인 면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작용하는 바가 있는데 성능 사무처장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세종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2020년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성동에 계신 분하고 대평동에 계신 분께 5천만 원을 임대료 이제 전세인데 전세 자금을 이제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곤란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든지 뭐 어떤 그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시그널의 수신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대전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그 투기 자본으로 해서 외집 분들이 좀 와서 일부 지역을 이제 집값을 올려놓는 이런 분들이 지금 세종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그쪽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긴 한데 그분들이 이제 이전에 오시면 이쪽으로 관심을 더 돌리시면서 이쪽에서도 지금 세종시에서도 적지 않은 부동산에 이제 요동이 지금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부동산 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재정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을 좀 안정화하면서도 그런 합리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만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 있으신지? 네,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정부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서울 그리고 강남 지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시각 또 서울도 강남의 시각으로 전국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은 이제 시장 상황이 대전이나 세종이나 이런 지역은 서울과는 이제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택이 이제 공급에서 수급 불안이 생기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체로 지방이 오게 되면은 공급 부분에서 큰 예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급 조정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이제 투기적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부터 작년 한 9월까지 한 2년 정도는 집값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작년 연말에 약간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미가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뭐 지속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과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우리 이제 시만의 어떤 이제 특수성을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부동산 이제 우리 주택 분양을 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을 보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 자체는 언제든지 투기적 요소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분양 받으면 이제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엄격하게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좀 긴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한두 달 오른다고 해가지고 너무 강한 대책을 쓰고 또 몇 달 또 안정돼 있다고 해서 또 뭐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 시각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이 좀 네.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좀 하나 더 궁금한 거 잠깐만 여쭤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 담합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 단속하는 어떤 그런 특별팀이 구성되는 게 정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희 세종시에서도 그런 뭐 특별한 팀이 이제 구성되는지 우리 이제 네. 담당 부서가 있고요. 네. 담당 부서에서는 늘 이제 국토교통부, 중부처가 국토교통부니까 늘 이제 교감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단속도 하고 이게 이제 투기적 요인에는 반드시 이제 불법 행위가 따르거든요. 이제 부동산 뭐 중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거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런 요인을 찾아내서 그때그때 단속도 하고 이런 관리는 뭐 잘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이제 뭐 일부 이렇게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마치 이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인 것처럼 보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이제 시장 교란 행위가 있으면은 그대로 단속을 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고 그 대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이렇게 봐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그 부동산 어떤 정책 부분은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고 세종시는 이제 공공기관, 공공 일자리는 많죠. 많은데 대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취업해서 좀 직장 생활을 할 그러한 민간 분야 일자리는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데 김동현 학생 어떻습니까? 세종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자리 부문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일자리 부문과 관련해서 체감상으로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고도 청년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계적 수치로 봐도 이건 유의미하게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통계적 수치로 봤을 때 뭐 전국의 평균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많거나 이제 그곳에 종사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체감되는 것보다 그 수치가 정말 명확하게 똑같냐라고 봤을 때는 좀 추산하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를 따져 보았을 때도 그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나름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민간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더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투자 이제 그런 유치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학교 측이나 이제 학생 대표자들 간의 이제 이야기로 해서 건의를 한번 했었던 것이 그런 관련된 이제 유치가 진행됐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이제 산학협력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마련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고 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그동안의 우리 시정을 보면은 청년들의 그 정책 참여 이게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년들을 위한 그 배려나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작년도에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청년들과 우리 시와 이런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한 27가지 과제 정도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해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희들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도 의외로 좋은 성과를 보였던 게 작년도 이제 그 창업 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천 시청 청사 거기에 창업 센터도 좀 만들고 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모양의 또 아주 이제 간단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만드는 그런 창업 공간들 1인, 2인 뭐 이렇게 창업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고요. 이게 청년들이 또 우리 세종시에 좀 졸업하고 나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이 좀 세종시에 좀 재미를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결국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쪽에 대한 좀 시설 투자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그런 시설들도 늘려나가고 프로그램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이제 뭐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음악 창작소, 시청자 미디어 센터, 또 공연 연습 공간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또 스포츠 공간들도 중앙공원에 금년도 이제 4월 달쯤에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거기에 주로 뭐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뭐 테니스 코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체육 시설들 만들어지고 금강 미호천을 활용해서도 체육 공원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종시에서 좀 재미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학생 뭐 어떤 구직 활동의 어려움, 절박함 이런 것을 좀 말씀하셔도 되고 추가 질문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창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당연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직접 제가 그 SB 플라자나 이제 직접 가서 그런 창업에 대한 제반 교육이나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업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민간 분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창업에 대한 좋은 사례 말고도 민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좀 아니면 비전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일자리는 뭐 정부가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가 산업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인데 첫째는 우리 이제 행정 수도 행정 기능들이 와 있기 때문에 공공행정과
연관되는 산업들을 예를 들어서 마이스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정부 부처는 내려와 있지만 그 관련되는 산업들이 아직 네.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행정수들을 보면은 대체로 문화예술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세 분이 돌아가면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또 답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최정우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 뭐 그 세 분의 패널들이 얘기 주셨던 부분들에서 시장님께서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상가 공실률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좀 초기 단계에 활용해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어지는 5, 6 생활권 같은 경우에 그럼 예전처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가나 이런 걸 빨리 공급을 해야 맞는가.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결정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물론 아마 그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복청과 네. 적정 조율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불편을 위해서 좀 많은 시설들이 공급되었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요구지만 실제로는 그 공급이 공실률, 과다하게 공급되면 공실률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어반 아트리움의 그 P2 블럭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신개념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면적이 상당합니다. 근데 잘 활용을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상가로 이용하는 부분들도 꽤 많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끌어내서 시에서 연결해주고 청년들한테 홍보하는 방안들도 결합됩니다. 그럼 필요하다면은 지금 공실로 돼 있는 것들을 시에서 같이 좀 끌어내는 건 어떨까? 시장님도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짧게 끊고서 한번 갈까요? 네네, 답변을 예, 듣고. 예. 네네. 우선 5, 6 생활권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도 상가가 필요할 텐데 이 상가를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개발된 지역 1, 2, 3, 4 생활권 보면은 상가 과다 공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한 상가는 그쪽에서 적정 수준으로 하고 도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상가는 이미 나성동 쪽에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같이 활용해서 쓰도록 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청년 창업 공간 같은 게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막상 청년들이 초기에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반 그 상업 공간으로 그 변질될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좀 우리가 중간자 역할, 소위 매치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두 분도 질문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최정 교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짧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도시가 결국은 네. 아마 초기에 행복청장님을 이제 지내셨기 때문에 초기에 명품 도시로서의 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개념들이 일부 이제 조금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요구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디테일한 요구들 때문에 큰 틀의 어떤 계획들이 조금 난항을 겪는 경우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앙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의 계획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부분들의 혁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또 담아내기 위한 융통성 있는 계획을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을 행복청과 어떻게 협력해 가실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철민 시장님. 예, 큰 틀에서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시민 참여인데 그때는 시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못 시켰는데 이제 35만 의 시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계획은 큰 틀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계획은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개발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예. 계획이 수정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성은정 사무처장 순서인데요. 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적을 강하게 주문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질문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시민단체에도 있지만 주부이다 보니까는 가정 살림살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수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네 살림,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은 사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 세수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이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거나 또 다른 갈등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세수 확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해 주시죠. 우선 동네 살림 전부 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잘 챙기겠다 하는 그런 약속드리고요. 재정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 규모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고요. 금년도 작년 대비해서 3.5%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국고 유치를 하게 되면 국고를 지원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또 매칭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살림살이가 조금 빠듯해졌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중앙 부처로부터 이제 오는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할 때도 필요성 같은 걸 좀 꼼꼼히 따져서 이제 그 살림살이를 좀 어려움이 없도록 잘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 살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면은 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직접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노력을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김동윤 학생 대학교 4학년이죠. 총학생회장 일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꼭 해줬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해주시죠. 사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일단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것을 일단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역화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말할 당시에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춘희 시장님께서 후보자여셨을 때 그 저희 학교로 이제 초청했었던 그런 기획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적용 예외 규정상으로 보면은 경력직, 연구직력 이제 석사학위 이상만 채용하는 것도 있고요. 연구직력에서는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도 있고 연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는 이제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보면은 19개 공공기관 중에 대부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18년도 기준으로 14명밖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22년까지 30%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땐 실효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지금 이 안에 이제 그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관도 좀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해 주시죠. 이 문제는 그 기관을 확대하고 또 권역화시키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축산물 그 평가원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또 축산학과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뭐 이웃 충남북 이런데 대전 이런데 보면은 그런 학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이제 새로 내려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라든지 조폐공사 뭐 이런 기관들은 수장공사 이런 기관들은 그 전에 이미 내려와 있는데 이 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대상을 좀 넓히는 뭐 그런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해서 이 법제화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전체 지역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성은정 사무처장의 질문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이거 꼭 질문하고 답변 드려야 되겠다는 부분 있으면 마저 해주시죠. 네. 2020년을 이제 시민 감동의 해 이렇게 해서 시민 감동 특별위원회를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민 감동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크고 뭐 대단한 것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작고 소중한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시민주권회의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주권회의하고 먼저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회의는 이제 분과위원회 11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민 감동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제 선정을 하고 그 의제는 여태까지는 이제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처리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불만이 계속돼서 누적되거나 예를 들어 과속 방지턱 문제라든지 가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이 좀 직접 챙기는 그런 과제들을 선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처리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시민들의 뜻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 뭐 그런 위원회로 좀 운영을 할까 싶은데 네. 그 구체적인 구성 방향은 뭐 시민주권회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촌 시장과 함께 어떤 세종의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그런 직업 확보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세종 시정 참여 전반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나눠진 이 다양한 의견 제안들이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